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역시 예상대로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가급적 전국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국회 총선 국면에서도 아마 웬만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동훈 장관과 토론하라고 나는 바빠서 못하겠어요 라면서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나옵니까 지금? 정치인이 아닌데 왜 나와요?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렵다. 그러니까 구원투수 또 전 대안으로 나오겠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논리가? 예.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책임이 1순위가 누굽니까? 1순위 윤석열 대통령, 네. 2순위 김건희 여사, 세 번째 책임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정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네, 장해찬 청년 최고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이 평가가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엇갈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내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할 겁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 다음 궁금증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어디에 출격? 자, 먼저 이 좌측편 위에를 한번 봐주시죠. 서울을 만약에 지역구로 둔다면 이런 곳이 거론이 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그래픽에 담아봤어요. 종로, 용산, 마포, 을, 정청래 지역구. 아니다. 욕 먹더라도 강남 상구에 나가야 된다. 오른쪽 한번 보시죠. 위에 경기 인천권, 경기 오산, 안민석이랑 붙어라. 이재명이랑 붙어라. 인천 계양을. 그리고 좌측 하단. 에이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자. 오른쪽 밑에 아니야 이번에 뭐 비례대표로 배지 달자. 맨 밑에 조국 송영길이 나오면 그 지역에 들어가자.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여전히 종로입니까? 제가 보기에 저 거론되는 지역 있죠. 예. 저 모든 지역에 어디 나가도 이깁니다. 어디 나가도 이긴다고요? 그래. 저 거론되는 지역에는 네. 어디 나가도 이깁니다. 근데 뭐 정청래, 안민석 정도는 급이 다르니까 그런 게 가치가 없고요. 굳이 한다면 이게 인천, 계양, 을에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것도 원희룡 장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굳이 또 강남에 올 이유는 없죠. 예. 그렇다면 저는 종로하고 이게 중구 있잖아요. 예. 이 정도의 상징성 있는 지역에서 전국적인 좀 바람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이게 비례대표는 아직은 이게 위성 정당이 될지 예. 안 될지 이게 좀 그죠. 미지수가 있어요. 선거제도가. 따라서 저는 예. 종로가 이게 커집니다. 예. 전통적인 정치 1번지에서 또 중구까지 이게 포함하면요. 상징성은 있어요. 대통령실은 용산 옮겼지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종로 중구를 추천하고 예.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지역 가도 다 이깁니다. 예. 박성민 최고는 지금 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거 가운데 어느 카드를 꺼내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구, 그러니까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 않을까 싶기는 그래요? 한데요. 오. 일단 지금 한동훈 장관의 쓰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네. 굉장히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직을 통해서 좀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해 보자라는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민주당 뭐 인사를 잡으러 가보자 이런 게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전국 선거를 지휘할 역량이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한 불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결국에 다음 총선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로얄 패밀리예요. 사실은 원년 멤버에 가까운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동되어 있는 지지율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인지도와 별개로 한동훈 장관을 다음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웠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유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 굉장한 이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좀 그나마 유리한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선거 열심히 뛰어라 정도로 좀 역할을 다 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이번에 서울 마포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신지호 전 의원은 한동훈의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강남 상구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도 안 돼요? 오. 네,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이런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정욱 변호사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 채널에 있는 이곳이 종로구 아니겠습니까? 예, 종로구예요. 바로 길 건너편은 또 중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종로구와 중구가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기가 서울 시내에 주요 시설이 다 있지만 거주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로구와 중구가 합쳐져서 종로 중구 선거구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냥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로에서요? 그리고 이 종로와 중구는요. 네. 전형적인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입니다. 그때 따라서 이 종로도 보자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그 당시 여당의 대표 주자로 나와서 야당 대표 주자인 황교안 후보를 누른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 전에는 뭐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또 삼선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랑 붙어서 진 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종로 중구라는 데가 이 전형적인 경합 지역입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이 개항을 같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요. 예. 또 뭐 이재명 보고 영남에서 붙자 또는 뭐 호남 가서 붙자 이런 것들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경합 지역인 이 종로 중구 같은 데서 예. 그래서 여야 대표 선수들끼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결투 신청을 낸다면 네. 이제 그 주목은 이재명 대표의 수용 여부인데 예. 제가 봐서는 99.99%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 받을 거다. 받을 용기가 있었다면 작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성남시장 8년하고 경기지사 4년 했던 지역구 분당 갑으로 출마하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개항을로 출마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게 가장 유력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거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네. 초반 선거 전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당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찌할까 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